서양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든 나라, 심지어 미국, 호주까지 우리 서양 국가들 중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제3세계 출신 사람들은 분명히 서양 전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그냥 휩쓸고 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울고 있는 영국인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 좋은 호텔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네, 좋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그들은 쾌하게 쉬고 있습니다. 쾌하게 쉬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자는 없는데도 그들은 이상하게도 전쟁을 피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들이 여자와 아이들에게 하는 짓입니다. 세상에, 저는 그걸 보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에리트레아 출신 이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판사는 성폭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니 추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 신청자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스페인 세우타입니다. 5만 명, 8만 명. 이 스페인으로 몰려들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일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에 또 다른 5만 명이 넘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스페인 세우타에서 교회가 불타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남자들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주먹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찌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서양 남성들은 이제 서양 정치인들에 의해 들여온 제3세계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여보세요? 저기 1명, 2명, 3명을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무슬림 국가에서 서양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군중에게 린치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비명 소리들. 이것 좀 보세요. 영국에는 강간범죄가 만연해 있어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위에 있는 3장의 머그샷이에요. 제 말은 실제로 수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제3 세계 이주민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은 전 보스당 의원 에드위나 카리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커리인지 커리이인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욕이 강한 남자들을 많이 데려오면 매춘업소도 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피딩턴 같은 작은 마을 한가운데 1200명의 젊은 남성들이 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매춘업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건 허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춘업소를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대부분 미성년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이곳에 쏟아져 들어오는 남성들의 희생양이 될 겁니다. 저걸 보세요. 2025년에 영국에서 절도와 마약 범죄로 추방된 외국인은 5,683명이었지만 강간으로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성범죄 유죄 판결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14%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약 1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의 11% 비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이주자나 최근 이주자만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인과 같은 일부 국적은 1인당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영국 국민의 3배로 추정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곳은 뉴요크 시청인데 방금 이슬람 기발을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만약 종교와 관련이 없다면, 아니면 그들이 지배하거나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면 왜 종교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알라후 아크바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까요? 이걸 보세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안 돼. 그래. 이 유용한 바보들을 봐요. 이 유용한 바보들을 보라고요. 저 여자는 자기가 유용한 바보 노릇을 한다는 걸 알아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진 않지만 거기 있잖아요. 저기 있어요. 저 멍청한 여자.
알라, 내가 간다. 이게 뭐야? 뭘? 오, 맙소사. 영국의 아버지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야. 그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거고 민병대를 소집하라고 할 거야. 얘들아, 어디 있니? 어서 와, 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스페인을 봐. 프랑스를 봐. 이것 좀 확인해 봐. 어디든 무슬림들이 가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야만적인 가치관을 가져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여성 성기 훼손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 왜냐하면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무슬림의 가치관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성 성기 훼손은 그 가치관 중 하나로 미성년 소녀들의 생식기를 훼손하는 거야. 어린 소녀들의. 왜냐하면 무함마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만약 그걸 깎아내지 않으면, 만약 그걸 자르지 않으면, 만약 생식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그들이 성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무함마드는 생각했어. 그들이 성관계를 너무 즐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성관계를 즐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해. 나는 무함마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인정할 거야. 여성 성기 훼손에 관한 사이 하디스들이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무슬림들만 그걸 실천해. 나머지 무슬림들은 그 부분에서 무함마드를 무시했어. 자, 그녀의 말을 들어봐.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봐.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린 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프랑스로 돌아올 때 성기 훼손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한 단체의 이미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여성 10명 중 1명이라고 여성 적혀 10명 중 있었어요. 1명입니다. 센생드니에서요. 여성 성기 절제를 당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 광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항상 거의 똑같아요. 부모님이 휴가에 데려가요. 10명 중 1명이라는 건 그 지역 여성 인구의 10%를 의미해요.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여자아이들의 10%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영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야만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의 야만적인 가치관도 함께 가져옵니다. 특히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다면요. 특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깃발을 들고 알라후 아크버를 라고 외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뉴저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린 딸을 본국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관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은 이 사하라 지질 이남. 마찰을 실천합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리고 사실 작은 여자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좋아.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할례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면 왜 이 소녀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왜요? 사실 저는 어떤 아이도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선량한 분들이라면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토미 로빈슨이 한번 이런 말을 했죠. 저는 모든 사우디 여성들, 모든 무슬림 여성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런 맥락에서 말했죠. 그들의 여성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들 모두를 사방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이지만 하지만 그 끔찍한 일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들은 그가 무슬림 여성들이나 무슬림들로 영국을 가득 채우려 한다고 말했어요. 형, 맥락을 좀 봐요. 그건 정말 끔찍한 고문이에요. 고문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정말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심지어 국소 마취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끔찍한 고문이고 종종 위생 상태가 정말 참담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위나 칼로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은 평생 그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리고 세느생드니는 여성 할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건 생드니 시장이, 그러니까 세느생드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생드니의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네. 그가 선거 이후로 언론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투표로 아프리카 출신 동포를 뽑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선거 지하드. 총알이 아니라 투표로 하는 거죠. 서방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발리 바가요코는 선거 이후로 언론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지만 할례를 당한 소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특히 그녀의 도시와 관련이 깊은데도 말이죠. 저는 그녀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용품이나 자전거 같은 걸 나눠주는 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그가 가져오는 많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얻지는 못해요.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것, 어린 여자아이들의 클리토리스를 절단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떠날 때. 휴가를 갈 때, 그때는 더 이상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무슬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걸 믿어요. 아마
자기 딸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수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고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해보세요.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으니까요. 켈리 제이 킨이 유나이티드 킹덤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그 건물에서 손을 떼기에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원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티시 무슬림 TV를 보세요. 그들은 이 연설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발적인, 비자발적인, 자발적인, 비자발적인 면담을 받으러 오라고 했죠. 어쨌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영국에서 이슬람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서구 애국자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저항하세요. 그리고 불평할 권리가 빼앗기기 전에요. 그게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이슬람 혐오자라서 불평할 수 없다고 들을 겁니다. 그 용어는 이미 인종 증오에 대한 비난인 것처럼 문화 속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는 편협함에 대한 비난처럼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종교의 설교에 대한 반대일 뿐입니다. 이런 징후들을 조심하세요. 이것들은 항복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흔히 다른 복장의 성직자들, 곧 기독교인과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계 인사들에 의해 종교 간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야만인 중에 야만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죠. 가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교황 말입니다. 저는 바티칸이 이제 바티칸 시구간에 첫 번째 모스크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도시는 절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설교자들과 여러분의 다문화주의 당국이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항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저항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영국 미들섹스의 한 크리켓 팀이 지난주에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 했던 일을 보세요. 그 팀은 오랫동안 미들섹스 크루세이더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잉글랜드의 학교에서는 아기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된 것도 보세요. 평화의 종교가 불쾌감을 느낄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성처럼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용감한 캐나다 여성 좀 보세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켈리 제 킨처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 좀 봐. 이 자막들은 정말 형편없어. 그는 이게 캐나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내 생각엔 자막은 무시하는 게 좋겠어. 정말 형편없거든. 똑똑한 사람들은 그녀를 놔두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대놓고 지하드식으로 굴지 마. 그녀를 놔둬. 저것 좀 봐. 이것 좀 봐. 하마스 군인처럼 옷을 입은 남자가 있어. 저 사람이 자기 편의 공격적인 사람들을 제지하고 있어. 그만둬. 완전히 미치지 마, 알지? 그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들은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아니야. 하지만 주도권은 잡았어. 그들이 주도권을 쥐었어. 그들이 부르고 있어. 그들이 부르고 있어.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평화, 그래, 자유, 그래. 너랑은 못 있겠어, 나. 아니, 너랑은 못 있겠어. 내가 여기 살아. 야, 그녀를 건드리지 마. 네가 그녀를 건드리고 있잖아. 내가 건드릴 거야. 내가 가는 길에 움직이지 마. 이제 넌 여기 와서 살지 마. 그건 단어가 아니야. 약혼한 것도 아니야. 오, 그래. 캐나다, 그건 불법이야. 너 국회에 있어? 여기 낯선 사람이야? 약혼한 것도 아니야. 자유, 게임, 그건 게임이 아니야. 팔레스타인. 이래서 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꼭 말해야겠어. 엿먹어. 자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자유. 이것들을 봐. 이 침입자들을 봐. 제발. 우리는 충분히 화가 나지 않았어. 알겠어.
이스라엘. 힘내, 이스라엘. 계속 폭격해. 이스라엘 계속 폭격해. 남아있는 건 뭐든지 폭격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말해. 알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해. 우리도 그렇게 말할 거야. 폭격해. 남은 것도 다 폭격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처에 가고 토론토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도로를 이용해요. 저는 당신이 안전한 곳까지 함께 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어떤 길이든 괜찮아요. 정말요? 아니요. 들어봐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 여성분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온타리오에서는 완전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완전히 용납될 수 없어요. 우리 정부의 이력사건 공군단을 같이 가정와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다른 서방 정부들처럼 겁쟁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는 예외지만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카타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그에게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준 건가요? 카타르는 서방을 파괴하는 최악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서방 대학에 쏟아붓거나 무슬림 형제단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듯 카타르는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맹점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준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마르코 루비오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급진 이슬람과 그 확산을 비판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더 넓은 시각에서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바라봤습니다. 그가 유럽인들에게 했던 연설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진심이 담긴 연설이었어요. 그 연설에서 그는 우리의 운명은 항상 서로 얽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이 둘은 모두 서구 문명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서구 문명의 힘이라면 유럽은 여전히 서구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것은 서구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항하세요. 이슬람에 맞서 할 수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세요. 제가 말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